오늘은 저 육신 마지막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이 도장인이기 때문에 판박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DNA를 그대로 받아서 내가 나온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했을 거다. 군사부일체라고 했어요. 그게 스승도들. 이게 어른은 주변에 있는 어른들 다 인입니다. 고모, 이모, 저 숙모, 유모, 계모, 숙부, 이거 다. 그래서 어른들도 부모 하나, 스승이나 같이 본다. 이게 태어난 고향이에요. 서당이라든지 학교를 다녀서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학문과 수양을 내가 쌓으면서 이게 인성이 도덕적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인성이 너무 많은 경우는 흉이 되거든요. 그게 뭐가 되는 거 아니? 내가 받아먹는 거라. 여기 나무가 있어요. 이 식물이 며칠 정도 한번 물 주면 될까요? 지금 겨울철에 실내에서. 자, 일주일에 한번 줄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적당하다. 그럼 전문가적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를 매일 물을 줘버려요. 너 받아 먹어라 하면서 매일 물 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쏙죠, 뿌리 가요. 그럴 때 인성이 너무 많으면은요, 나 걔들 기숙사 생활 시키라 그래요. 일찌감치 부모 곁에서 떠나보내라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엄마 입장에서는 저 애한테 지극정성으로 잘해. 그러는데 지극정성으로 물 주는 거나 똑같아요, 그게. 부모님들은 너무 간섭하고 챙겨나는 것을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요. 그랬을 때 이게 지식이고 스승인데 인성이 좋으면은요, 길하면은 좋은 스승 만나서 학문을 제대로 한다고요. 이거 저희들 큰 복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게 대학교 갈 때 인성운이 좋잖아요. 그럼 대학교 잘 가요. 어떤 애들은 삼수를 해도 아주 시험만 보면 망쳐. 그게 인성운이 안 좋거나 자기한테 좋지 않은 운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부모하고 혈통이고 가정환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인성이 부모인데, 자, 삼성가에서 태어났어? 재벌이라는 그 부모의 혈통을 받아가지고, 이게 가정환경이죠. 그러면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재벌이죠. 재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 사주가 꼭 돈이 많은 사주로 태어나느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자, 이게 집이니까 안식처니까 이게 어머니 품이 되고 요람이 되는데, 이제 인성이 좋으면 그만큼 안정된다는 얘기겠죠. 사랑받고 큰다는 얘기겠죠. 나 부모님 사랑을 어느 정도 받고 자랐나? 사랑받는 건 다 사랑받고 했을 텐데, 그때 내 부모님이 어렵지 않았나? 부모님이 어려우면 나도 어려워지거든. 다 같이 인건수. 여기 실이 있습니다. 받을 수인데, 이게 인건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인자 끈수자니까 도장을 예를 들어서 마패 같은 거, 암행어사가 마패 같은 거 매달고 있는 그런 끈이라고요.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이 관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인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끈이니까 도장에 있는 끈이에요. 그게 문서고 표창도 돼요. 자, 이게 그러면 문서가 흉이면은 관제송사가 있습니다. 우리 또 인성이 길하면은 이 도장인은 어질인하고 같다고 생각해야죠. 네, 음이 인이니까. 그래서 인성이 길하면은 성품이 인합니다. 내가 이제 먹는 것이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모유를 먹이는 것처럼 먹는 것이니까 이게 모유고 부모고 사랑이고 교육과 인격이 된다고요.
그래서 인성이 좋은 사람이 교직에서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인성이 좋으면은 거기다가 식상까지 좋으면은 그게 이제 최고로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요. 인성이 뭐가 되는 거죠? 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금은 뭐가 되죠? 다 같이 금극목. 요게 관이 된다고요. 그러면 금이 목을 자르죠. 이걸 금목상쟁이라고 해요. 그런데 아까 인이 이렇게, 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은 인성이라고요. 이럴 때 이게 금생수 수생목에서 이게 싸움을 말려준다고요, 수가. 이 관계를 가지고 관인상생이라고 해요. 다시 관인상생. 그러면 이게 관이, 이게 없으면 흉일이야. 그럼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고 직이고 남편이고 국가고 이런 건데 이게 흉이 되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요게 이렇게 금생수 수생목으로 빠지면 이것을 관인상생이라고 한다고. 다시 관인상생. 이 관인상생이 되면은 내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목이 약한 경우에는 금이 내 입장에서는 원수 같거든. 그런데 이게 험한 항해를 이렇게 수가 들어가면 아주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이 그런 형국이 된다고. 이것을 다 같이 관인상생. 내가 금일 때는 인성이 뭔가요? 이렇게 토생금이 이렇게 돼서 이게 인성이라고요. 자, 여기 인성일 때 관은 뭐가 관이 돼요? 화요. 다 같이 화극금. 그러면 이거 화극금 해서 금은 약하고 화가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게 잘못하면 녹아서 물이 돼버리고 쓸모가 없어져 버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굉장히 관이 흉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딱 있으면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빠지면 이게 관인상생이 된다는 얘기지. 이건 어떠한 관계에서도 관인상생이. 이게요, 누구를 살려주는 거요? 나를 살려주는 거라고. 왜 그런 거 하니? 토가 토생금에서 나를 돕는 글자인데, 이 화가 토가 없이 요거는 약한데 이것만 많아. 강해. 그럼 이걸 녹여버린다고요. 근데 녹이는데 금이 많을 때는 재련해가지고 쓰면 좋은데 약할 때는 이게 화가 많아가지고 녹이면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나를 도와주는 인이 딱 떨어서 다시 관인상생. 이 관인상생 관계는 나중에 용신할 때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요번에는 나를 이제 병화든지 정화든지 봐. 그러면 여기 인성이 뭐예요? 네, 목생화에서 목이 인성이죠. 여기서 관이 뭘까요? 수요. 자, 요거는 없고 목은 없고 이것만 있어. 그럼 수국화 관계예요. 그러면 이 수는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수가 어느 정도 많은 거 하니, 수가 지금 이게 금이 하나 있고 수가 또 있고 수가 또 있어. 그렇지, 금생수. 그럼 이렇게 되면 수가 몇 개인가요? 네 개가 돼요. 그럼 네 개가 되면 여기에 만약에 정화가 있어. 정화가 하나뿐이 없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버려요? 꺼져버리지. 이렇게 될 때는 여기다가 인성을 이렇게 넣어서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빠지게 만든다고요. 나중에 장명을 할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목의 기운을 넣어가지고 이게 장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를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약한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니 주변에
이상하게 관운이 좋아가지고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꼭 된다고 주변에서 다 얘기를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관인상생님만 되면은 이상하게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거 보실 것 같으면 인성이 길이면은 이게 학문이고 도덕적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근면 성실하고 정직한, 그러니까 자비와 사랑의 신이 이 인성이라고요. 아까 그랬죠? 요 도장이는 어지린하고 같다고. 그래서 이게 인성이 흉이면은 부모 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뭐라 그래요? 나 있는 것 다 정성 쏟아부었다 그러지. 그게 누구를 괴롭게 하는 줄 모르고, 자식 괴롭게 하는 줄 모르고. 네. 이게 공부가 안 돼요. 고향을 일찍 떠나게 돼요. 이민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요, 써먹지 못하는 공부만 해요. 자기가 어떤 쪽에 흥미가 있고 이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거 어릴 때 주변에서 선생님이나 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알아서 그쪽으로 가도록 인도를 해줬어야 되거든. 다음 문제, 내가 일간이죠. 본인입니다. 나하고 같은 게 뭐예요? 비겁. 비견겁제. 그래, 비겁이라 그래서 비견겁제요. 같이 식상. 식신상관. 편제정제. 관. 편관정관. 그럼 여기서 다 같이 편인정인. 비견겁제. 식신상관. 편제정제. 편관정관.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5개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이 5개와의 관계가 바로 환경과의 관계예요. 내가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비견겁제요. 다 같이 나란할 비 어깨견. 어깨를 나하고 나란히 해요. 또 겁탈할 것 재물제. 재물을 서로 겁탈하네요. 형제간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나누어 가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비겁이라고 하는 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재물을 가지고 서로 나누어 가지는 형제자매라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게 내가 약할 때는 이런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으면 이게 뺏기기도 한다고요. 그러면 견줄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이게 비견이니까 견주는 거니까 경쟁자가 많다 그거지. 그러면 경쟁자가 많을 때 내가 약하면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너무 내 기운만 많아. 목이면 목 기운만 많으면은 내 기운을 뺏기기도 한다. 그러면 도움을 받느냐 뺏기느냐 하는 문제는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고, 그런데 자꾸 이것을 자기를 비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이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구하고 경쟁해요? 이거 다. 그렇게 하고 이게 친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정보가 빨라요. 사회성이 좋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교통이나 국방 쪽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다. 이번에는 4번째로 식상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식상. 식신상관. 나한테서 빠져나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언어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소변이 있잖아요. 뒤로 대변이 있죠. 땀도 나가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이 머리통에서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것이 전부 다 식상에 해당해요. 나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게 말하자면 자식이 있어.
자식이 있는데 이게 언행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할 말을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참 이쁘게도 해. 같이 혼내는 것도, 애들 혼내는 것도, 자식 혼내는 것도 얘야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인데 고함부터 지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것처럼 말에 가시가 돋친 사람도 있어. 행동도 조신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왈가닥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이게 아이디어 창출인데 예체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식상하고 관련이 있어요. 실은 상관이 저 관을 다친다고 해서 상관인데 이 상관이 굉장히 좋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니 자 꽃이 해를 봤으면은 100점짜리입니다. 그러면 해가 떠 있으면 꽃이 빛을 내요 안 내요? 네. 그럼 벌나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열매 맺어요 안 맺어요? 이럴 때 을목이 상관인 병화를 보면은 이거 너도 만족이고 나도 만족이고 이렇게 초목을 키우는 임무, 생명을 살리는 임무가 병화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은 병화를 봤으면 오 마이 선, 오 나의 태양이네. 그러면 이게 상관이 누가 나쁘다고 그래?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을목의 입장으로 봐서는 상관을 봐야지. 을목이 지열만 가지고 크려면은 제대로 큽니까? 제대로 못 커요. 그러면 이것은 100점짜리가 50%로 그럴 때는 이게 식신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이 개념은 버리셔야 돼요. 식신은 좋고 상관은 다칠상 관이니까 저 말이 나쁘니까 나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어떤 때는 식신이 좋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상관이 좋을 때가 있고 그때 달라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간목이 다시 목생화에서 플러스 목 플러스 화니까 나한테서 빠져나가니까 식신이죠. 그러면 간목이 해를 보면은 이게 굉장히 잘 자라서 이게 100이요. 나도 100, 너도 100이요. 그런데 이 상관인 같은 경우는 간목이 정화를 봤으면은 이것도 역시 지열 가지고 크려고 그래. 자, 그러면 똑같은 목인데 간목이냐 을목이냐에 따라서 식신상관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러면 입력과 출력이 잘 되면은 이 공부한 것 가지고 출력을 잘 시키니까 창작 활동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개그맨 중에서도 개그맨들은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이 식상이 발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순간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렇게 하고 강의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학과 안 나와도 강의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 식상이 자기 활동의 꽃이라고요. 그래서 이 식신상관이,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재성이 있어요. 이게 저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재물 1호라. 재를 취하려면 자기가 좀 힘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좀 강해야 돼요. 이게 신약한 사람은 사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기가 좀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강하게 활동하고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수완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주에 재가 없는 사람은 아내 없어? 아니잖아요. 사주에 재 없는 사람은 돈도 없어?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목극토를 해가지고 편재나 정재는 따질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됐든 재예요, 이게. 그럼 내가 목극토해서 이게 남자인 경우는 이게 아내예요. 그런데 내 사주에 재가 하나도 없네? 그런데 화는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럼 화가 지금 두 개만 있나요? 화가 두 개인가요? 세 개인가요? 이 목까지 화편이라 목생화. 그럼 화가 많으면은 토의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토의 근원을 가지고 있다.
이게 화생토를 해주기 때문에 벌써 이게 가지고 있다고. 자, 저희들이 요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이 이렇게 많다. 목이 이렇게 많은데 이 목이 크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물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해요? 화도 필요하잖아요. 그럼 목이 이렇게 자랄 때까지는 화가 있기 때문에 자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이게요, 지장간이라도 어디 되게 있게 마련이에요. 사주에 이게 재성이 없어도 돈과 안에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거를 꼭 알으셔야 돼요. 육신은 참고사항이에요. 이것을 전적으로 100% 믿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자, 간목하고 을목이 병화가 보고 정화를 보고 어떤 것이 더 좋으냐는 상관이 좋을 수도 있고 식신이 좋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요. 육신이 참고사항이라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시 용신. 용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장명을 할 때 아까 관인상생 할 때 있죠? 그때는 인성 가지고 장명을 하는 거거든. 그게 용신이 돼요, 대개. 그래서 용신이 이 육신을 조화시키는 그 조절하는 신이 된다고요. 그럼 용신은 뭐냐? 다시 조후. 날씨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조후에는 수화의 문제예요. 수와 화의 문제인데 수와 화의 문제는 차냐, 따뜻하냐, 건조하냐, 습하냐의 문제. 다시 한난조섭. 한난조섭을 한말로 얘기하면 수와 화의 문제더라. 그러면 이 재성 보자고요. 다시 목극토. 이게 목극토에서 내가 땅에 뿌리를 박아. 그러면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제네. 그러면 이게 다시 각기아파토. 아, 내 간목이 토로 변질돼 버리네. 근데 말은 정제요. 돈이 내가 사기치고 저 나쁜 짓에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바르게 돈 번다요. 그런데 이 정제는 간목의 입장으로 봐서는 내가 갑기아파토 돼 가서 변질돼 버리는데 이 정제는 이거 안 좋아요. 그런데 다시 목극토. 이 이야기는 큰 나무가 논밭에 있는 것이 좋아요? 큰 나무가 큰 산에 있는 게 좋아요? 큰 나무가 큰 산에 있어야 돼요. 왜 큰 나무가 논두렁에 밭에 있느냐 이게. 그러면 이건 각기아파토가 돼요. 근데 큰 나무는 다시 목극토. 이게 편제예요. 그게 간목은 무토를 봤을 때 이게 큰 나무에 큰 산에 대해서 좋다. 자, 그러니까 이게 정제 편제가 이게 각각 다르네. 그럼 어떤 경우는 정제가 좋고 어떤 경우는 편제가 좋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것은 육신은 뭐라고요? 육신은 참고사항이다. 그런데 격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것을 엄청나게 중요시해요. 저희 생명론의 입장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재성까지 했고요. 이제 나머지 관성하겠습니다. 나하고 같은 부호면 편관이라고 그러죠? 네. 내가 양이면 이게 상대방도 양이면은 편관이요. 그러니까 관이니까 이게 남편이고 자식이에요. 관을 생각할 때요. 이게 관이라고 하는 게 벼슬관, 관청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국가인데 직장하고 직이라고요. 이건 남녀 공이. 지금은 여자분들도 오너들도 있고 직장들을 많이 잡아요. 요번에 국회의원 우리 역대 선거에서 여성분들이 이제 활동이 사회 진출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여자분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직장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 좋은 직위. 이게 관이라고요. 그러면
자, 여자 입장에서는 내 남편이 좋은 직장, 좋은 직위. 그렇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스스로가 내가 좋은 직장에서 좋은 직위 가지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어떤 사람이나 이게 최고의 희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직장이라 하면 대부분 벼슬이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관이 유력하다는 얘기는 국비생이요. 그럼 국비생만 관이 유력해요? 아니요. 좋은 남편이, 좋은 직장이. 이거 다 해당이 돼요. 관이 흉하다 하면 이런 게 희망이 없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내가 직장도 없어, 있어도 하위직에서 맨날 고생만이야? 이런 게 관이 흉하거나 유력하지 않을 때 얘기라고요. 그래서 관이 유력한 그 아내는 남편이 고위직입니다. 이게 관이 약하면 하위직인데요. 남편이 이렇게 관이 유력해서 고위직이요. 그럼 이게 남편이 광명이죠? 저희들이 이제 보자고요. 우리 생명론에서는 가불목이 주인공이라고요. 그때 열매하고 씨가 열리는 모양이 우리가 가불목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 금도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언제 금이 생명이 있는 거 아니? 열매나 씨가 됐을 때, 곡식이 됐을 때 금도 생명체로 보는 그런 경우. 그런데 가불목이 다 우주의 꽃입니다. 그러면 꽃 자체는 향기가 있어서 꽃이에요. 그러면 가불목이 향기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이 향기 나는 사람이다 그 얘기. 내가 향기가 나면 내 주변으로 사람이 모입니다. 악취가 나면은요 저절로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이건 말하지 않아도 길을 내주지 않아도 먼 데서도 다 찾아오게 돼 있어. 약초꾼이 이 약초를 찾는데 그 약초에서 나는 향기를 벌나비가 찾아온대요. 이게 어떻게 해서 찾나 봤더니 이제 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를 중점적으로 찾아서 그 귀한 약초를 찾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말하자면 문화창조거든. 그런데 자 보자고요. 우리 감목이 가지고 있는 열매는 뭐가 있나요? 밤, 호두, 잣, 사과, 배. 그렇죠? 그런데 을목이 가지고 있는 건 뭐가 있어요? 곡식. 곡식이잖아요, 이게. 똑같은 꽃이 피어도 이 꽃하고 이 꽃하고 틀리잖아요. 이건 곡식입니다. 그러면 주식은 감목에서 나오는 게 주식이에요? 을목에서 나오는 게 주식이에요? 을목에서 나오는 게 주식입니다. 물론 여기서 을목에서 나오는 게 감자, 고구마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불목이 우주의 주인공인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우주의 그 주인공 되는 것이 이게 을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생명체라고요. 그러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생명체가 생로병사를 합니다. 봄에는 태어나고 여름에는 성장하고 가을에는 거두고 겨울에는 감춰요. 같이 생장수장. 이게 사람도 생로병사하는 것처럼 이게요 생명체가 우주 안에서 이렇게 생장수장을 해요. 그래서 저희 생명론의 입장에서 가불목이 닫혀야 돼요? 안 닫혀야 돼요? 가불목이 안 닫혀야 돼요. 가불목이 안 닫혀야 된다고 하는 경우는 천간에서는 이 글자, 지지에서는 이 글자가 이게 생명체예요. 그러면 천간에서는 경금이라든지 신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옆에 안 붙어 있어야 되게 좋다는 거고, 이 지지에서는 이 신금이나 이 유급이 예를 들어서 인하고 신하고 같이 붙어 있어. 같이 인신충. 긍긍목을 해준다고. 예를 들어서 묘도 마찬가지야. 이게 이런 것이 다 이거를 자른다고요. 이런 구조가
안 돼야 돼요. 이 생명이 다치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렇게 생명이 다치지 않을 때 이게 안 다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다치 근근목. 그러니까 이게 수가 있으면 안 다쳐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생장수장을 하는 이것이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는 생명론의 입장이라고요. 우리가 이 생명체가 우주에서 태어나서 생명체가 가을에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만약에 사과나무에 사과가 가을에 안 죽고 그대로 달려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봄에 거기가 사과가 열릴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 속에서 생명이 죽어야 살아요. 꽃이 피고 죽고 다시 또 꽃이 피고 이렇게 순환이 돼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우주가 발전을 해요. 그래서 저 앞으로 공부할 때 이 문제가 저희들이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될 말. 그러면 내가 간목이 될 수도 있고 을목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명식 중에서 이게 안 다쳐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일간이 화라도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그 얘기예요. 상생상극 관계를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 말을 요 옆에 있는 말로 하세요. 같이 인생아. 자, 아생식상. 식신생제. 상관생제. 재생관. 관생인. 관인상생. 여기서 관과 인을 합해서 그래서 이걸 관인상생 한다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금생수 수생목. 그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그걸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다시 목극토. 악극제. 토국수. 제극인. 수국화. 인극식상. 화극금. 식상극관. 자, 금극목. 관극아. 자, 악극제. 제극인. 인극식상. 식상극관. 관극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금극목이 이걸 치니까 생명체가 이건 강하고 이거 약해서 잘라주면 안 되죠. 목이 많아가지고 전지해 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흉이 될 때는 이게 중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싸움을 말려주는 역할을 해. 그래서 요것을 가지고 다시 관인상생. 이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자, 요거 보면은요. 상생은 요렇게 돌아가죠. 당연히 시계 방향으로. 그랬을 때 우리 목생화 한다는 것은 나한테서 빠져나가는 게 식상인데 식신상관이라 그랬어. 여기서 저희들이 눈여겨볼 것이 있어. 왜 다른 건 다 이게 비견급제 말 안 붙고 편인정의는 안 붙었는데 요것만은 식상만은 이거 가지고 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하지 않고 왜 식신상관 요거 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 식신상관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다? 활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더라 그 얘기요. 그래서 이게 자식궁이면서 언행이고 나의 활동하는 모든 것이라서 다 같이 식신생재. 식신이 유력하면은 재를 생해준다 그랬어. 그 다음에 상관이 양하면 또 재를 생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사람이 사는데 근원을 이 재거든. 근원이 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주가 좋아가지고 내가 활동을 잘하려면은 다시 재관이 좋으면은 그 사주는 참 좋은 거예요. 예. 이게 어떤 근거에 있느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요. 재생관이 있다고요. 다 같이 재생관. 이게 무슨 얘기냐? 토가 여기서 나무가 뿌리를 받고 토에서 이게 퇴적암일 수도 있지만 토생금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열매가 돋아나가지고 곡식이 자라서 딱딱하게 곡식이 되는 거라고 이게 결실을 맺는 거라고 여기서. 그러면 자보자고요. 국회의원 돈 주고 삽니까 안 삽니까? 사잖아요. 비리대표요. 그 돈 주고 사는 거요. 뭐 보통 20억 내지 30억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모르겠어요. 나도 들은 바인데 돈 있으면 재물 사요. 아니 그러니까 관을 사요. 그렇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요게 재생관이라. 그게 관생인이요. 금이 이게 수를 생할 수가 있다고요. 그것처럼 이게 금생수 하는 것처럼 관생인이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받아먹고 사는 것이 그게 인생아지. 내가 부모한테. 자, 그렇다고 하면 극관계를 보자고요. 다 같이 목극토. 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 그러면 이게 내가 남자라고 하면은 이게 아내인데 이게 재물 1호라. 이게 토가요. 토국수를 하다. 이게 물이 너무 많으면은 이 토가 그걸 해가지고 막아줘서 좋고, 여름철에 물이 필요한데 이 토국수 해가지고 이게 물을 막아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럴 때는 안 좋죠. 겨울철에는 많은 물을 토가 막아주면 그거 괜찮은 거고. 우리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장인이에요. 수가 수국화를 해요. 그런데 자연에서는 여간해서 이게 수국화되는 경우는 이게 화가 정화인 경우가 이게. 그래서 수국화를 하고 요게 누군가 하니 이게 부모궁이라고요. 이게 자식궁이라고요. 예. 어느 정도 제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요. 여기 좀 제극인 같은 경우 보자. 돈을 많이 추구를 하면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이게 돈만 추구하는 사람은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학생들요 공부 안 해요. 그런 것도 되고, 화극금 하면은 이게 관인데요. 이게 좋고 나쁘고는 화는 많고 금은 약하면은 이게 물대버리죠. 그런데 거기 금은 많은데, 토하고 금은 많은데 화가 있을 때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 차라리 낫죠. 이게 왜냐하면 용금성기를 해줘야 되잖아. 다같이 금극목.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이 말을 치는데 내가 목이 많을 때는 전지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전지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목이 많을 때는 이게 간보를 해주거나 전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게 목은 약하고 금이 많아가지고 이거 자르면 내가 안 되죠. 이게 남편 글자라고 보세요. 이게 남편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거 목은 약한데 이게 금이 많으면 이게 말하자면 깡패 같은 게 남편이라. 심한 사람들 손찌검 했잖아요, 남자들이. 이게 밥상 뒤없는 남편이라. 깡패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어디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상생관계요. 그렇지, 아생식상. 아생식상. 뭘 생을 관이 식상을 생을 해요. 그렇지, 아생식상. 아생식상. 식신생제. 식신생제. 상관생제. 다시 재생관. 관생인. 인생아. 요것을 가지고 관인상생한다 그랬어요. 자, 삼국관계 해보자고. 다시 악역제. 제극인. 인극식상. 식상극관. 관극아.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이 관계를 앞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요, 천간지지 있는데 이제 천간론 가지고 들어갑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어요.